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만과 편견을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진짜 좀 극혐이었던 게 콜린스라는 찌질한 남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진짜 최악의 결혼하고 싶지 않은 상이었어요. 하면서 보는데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너무나 아깝고 멀쩡한 샬럿이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샬럿은 왜 콜린스랑 결혼한 거야?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는 게 생존의 방법이었대요. 그리고 샬럿은 현실적이고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콜린스랑 결혼했을 때 얻을 이익을 생각해서 결혼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오만과 편견을 보며 이 당시에는 결혼이 생존이었구나 했는데 지금은요. 사실 결혼을 안 한다고 죽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결혼이 진짜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어찌 보면은 사실 이 시대에는 혼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옛날에 그 샬럿 같은 여성들이 바라던 좋은 시대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샬럿이 현대에 오면은 '결혼을 할까?' 했을 때 이 사람 너무 똑똑하고 현명해서 일 되게 좋아하고 일 그냥 하면서 멋진 그냥 팀장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 다닐 때도 결혼 안 하고 진짜 커리어 우먼인 여성 팀장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지만 제 주변에 결혼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특히나 저도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가 한 입장인 결혼은 선택이라는 걸 너무나 여실히 느끼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특징을 정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혼자 산다고 다 잘 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 주변에 40 대, 50대 이런 친구들이 어릴 땐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저렇게 산다면 혼자 사는 것도 되게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 제가 느낀 공통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사회적인 관계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혼자 사는 삶이 다 외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집에 혼자 살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질검사했을 때도 거리두기랑 독립 이런 게 진짜 높게 나왔어요. 거의 상위 5% 안에.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 집에 혼자 있는 거 훨씬 좋아해요. 저도 남편 집에 없으면 또 되게 좀 막 콧바람 나고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외롭냐? 친구도 다양하게 만나고 사회적인 관계망이 튼튼하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없다? 사회적 관계망에 기반이 없다? 저는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정말 수렵 채집인일 때와 현대인의 뇌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인간이라는 건 결국 이 사회적 관계를 많이 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약하면 불행해지기가 쉽거든요. 왜냐면은 관계가 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꼭 남편이라든가 와이프 같은 가족일 필요는 없지만 정말 나란 사람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튼튼한 관계망의 특징 네 가지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1.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음. 필요시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태.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인 상태. 이게 중요하고요. 2. 관계의 깊이와 종류가 골고루 있음. 가족과 잘 지내거나 혹은 오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끔 보는 친구가 있거나 좋아하는 어른이 있거나 내 주변에 이웃이 있거나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이 있거나 관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때 이때 저는 또 관계망이 튼튼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에만 치우쳐서 전 정말 애인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혼자 사는데 친구 많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깊이와 종류가 골고루 있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3. 일상 중 관계에 시간을 쏟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는가. 그게 내 일주일이나 내 한 달 안에 시간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계에 전혀 시간적인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내가 그 부분에 시간을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4. 마음 맞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취미가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직장 아니면은 친구 모임 있잖아요. 저는 물소리 친구들이라고 자전거 탄 친구들 소모임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공주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유튜버 행사에서 만났던 여성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만나는 모임도 있고
내가 마음 맞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자주 만나진 않더라도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제 남편 친구는 나이가 좀 꽤 있습니다. 이제 40 후반인데요. 바리스타 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들 잘 마주치면서 소통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단지 연애를 안 할 뿐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관계만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산다면 사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많이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결혼, 나만의 가정 그게 있지 않아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또 자기가 자신과 시간을 충만하게 잘 보낸다면 저는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 제가 항상 이런 거 영상 만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누구 있나. 근데 제 주변에 결혼 안 했는데 진짜 잘 살고 있는 40-50대 언니 오빠들 생각해 봤는데 다 공통점이 하나같이 자기 분야의 프로고 자기 일을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동진 작가님 영상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라밸이라는 말이 사실 워크랑 라이프를 분리하는 개념인데 인생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삶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왜 그거를 라이프로 안 쳐주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공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내느냐가 사실 인생의 충만함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충만하게 보내는데 그 이유가 잘 맞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진짜 잘 살고 싶다면 결혼 딱히 생각 안 하고 있다면 치열하게 나랑 잘 맞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퇴사를 했던 게 제가 이 회사 다니는 게 진짜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사를 안 다니고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길을 거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되게 번화가가 있어요. 로데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가게들이 눈에 띄는 거야. 그 사장님들이 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업장이 있지만. 그걸 보고 '아 꼭 회사원만이 답은 아니네.' 정말 우리나라 특히 자영업의 나라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내 직업의 형태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네.' 해 가지고 저는 그때 저랑 잘 맞는 지금의 일을 찾게 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걸 깨달아야지 이 틀을 깰 수 있는데요.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면요. 차라리 나랑 잘 맞는 일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써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에 중요하고 충만한 삶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강한 취미가 있다. 사실 취미가 필수는 아닌데요. 그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건강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살 때의 장점이자 단점이 사실은 심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살 때 막 바쁘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혼자 살면은 심심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심심함을 잘 채우는 사람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주변에 혼자 잘 사는 언니 오빠들 있다고 했잖아요. 제 남편 친구가 77년생이라고 하는데 "그 형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 겁나 잘 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산대?" 라고 하니까 남편이 말하길 그 형은 자전거도 엄청 좋아해서 잘 타고 또 애니를 되게 좋아해서 애니를 라프텔이라고 하죠. 그 애니계의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 형이랑 같이 결제해서 봐요. 근데 그 정도로 그 형이 또 그 취미로 되게 즐겁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림을 일로 그리는 그림 그리고 취미로 그리는 그림을 좀 나눠서 그리거든요. 일로 그리는 그림은 카메라로 찍는 거고 취미로 그리는 건 그냥 그리는 건데 확실히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니까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도 제가 활력을 얻더라고요. 하면서도 좀 휴식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쉬고 위안을 얻을 부분이 인생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이나 관계가 채워주기도 하지만 저는 취미가 상당 부분 채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튜브 보기, 인스타 보기 이런 건 전 취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하는 시간에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해 보고 무언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시나로미 님도 혼자 살지만 요가나 이런 걸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가 여행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사실 이게 네 번째에 있지만 저는 혼자 잘 사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혼자일수록 사실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더 잘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막 쓰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나름 아낀다고 아꼈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느꼈어요. '아 내가 혼자 살 때 진짜 더 편하게 막 썼구나.'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터치하거나 막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잘 컨트롤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혼자 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는 습관인데요. 제 친구 중에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앞으로 잘 살까?' 솔직히 말해서 약간 걱정되고 긴가민가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돈을 버는 족족 다 써요. 이를테면은 2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만 쓰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벌면은 한 달 만에 1,000만 원을 다 쓰는 친구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혼자 살수록 사실 남들보다 그 대비를 더 튼튼하고 잘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고 그중 한 방법이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만약에 내가 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돈에 더 깨어 있고 관리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관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진짜 제가 이거는 대본에 써 놓지 않았는데 다섯 번째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고. 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혼자 살 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를 해 보자면요. 확실히 누군가와 같이 살 때 건강을 더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는 내가 막 어떻게 살아도 누가 그걸 보거나 막 케어해 주거나 핀잔을 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인간은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관성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끼니를 자주 굶었고요. 그리고 잠도 너무 안 잤고요. 운동도 안 했는데 제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밥을 먹어도 남편도 같이 먹으니까 남편이 라면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야식을 하게 되고 남편도 제가 아침을 굶는 게 보기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차려주고 이렇게 서로 건강을 챙기게 돼서 저는 둘이 살면서 확실히 건강을 많이 챙기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산다면 이걸 내가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의원 선생님의 저속노화 채널을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내가 요리를 자주 한다든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혼자 살까? 연애할까?' 이 기로에 놓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저보다 쪼끔 언니나 오빠가 되면은 30 후반이니까 특히 좀 그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세월을 산 40 대, 50 대에도 이미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을 저도 본 바 이제는 세상이 정말 샬럿 같은 여성들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들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살다 보면은 그때 또 내게 맞는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봐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 사실 내 삶을 아낀다는 점에서 저는 혼자 사나 결혼하나 다 소중한 삶이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께는 조금 위로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